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55% 크게 떨어지면서 42,520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35% 떨어진 18,285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2% 떨어진 5,778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중요 일정 중 하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ADP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 변화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7만 7천여 건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4만 건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관련된 지표는 한이 서름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로 아무래도 공적인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다 보니까 아마 여전히 금요일날 나올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ISM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서비스 관련된 구매자 지수와 물가 지수,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엔 원유 재고와 베이지북을 통해서 전반적인 연준의 의향을 찾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DP 비농업 지수는 나왔지만 아직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관세 이슈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유예했던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 경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세를 아예 중단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미 상무부에 정확히 말하면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오늘 기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된 25% 관세에 대해서 일부 완화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제 발표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기준으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언제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중간 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라면서 오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런 이야기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캐나다 관련해서는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호 관세를 즉각 동등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지스탱 트루도 총리가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세 합의를 보일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관세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협정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한 연계와 러팅 장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을 따르면 구제가 가능하다. 아니면 관세 부담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을 인식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긴장을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30분쯤에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화 내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었죠. 1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무려 99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다랗게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랑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100세 이상의 수백만 명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라면서 현재 도지 부서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려놨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2일부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현재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과 한국이 현재 미국이 세금을 통해서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됐고요. 특히 유럽에 관련돼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하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법안, 칩섹트에 대한 폐지를 통해서 적자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며 또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자신을 칭찬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불법 이민 역대 최저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멕시코의 카르텔 리더들이 29명 인도를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국경에 대한 보안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라고 시사하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파나마 운하에 대한 회수 그리고 그린랜드에 대한 편입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해결 노력과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와 갈등 관련해서도 나는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딛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한 WHO와 UN을 비판하면서 파리 협정에 대한 탈퇴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가 금지와 그리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정책 폐지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아동 성전환에 대한 금지 법안을 한 번 더 제안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RFK 주니어가 현재 어린이 암과 자폐에 대한 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백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을 시사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쭉 짚어주셨는데요. 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경제TV에서 동시 통역으로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 바 있죠.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결국 굴복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광물협정 서명에 준비됐다라는 서한을 보내왔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협동연설에서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개발협정 서명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28일 백악관 회담 결렬로 나흘 만의 진전이 포함됐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대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자신들은 땅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들과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젤렌스키의 서한보다는 아마 뉴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서한에서는 우크라이나는 평화 협상을 위해 준비돼 있으며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협력할 것이다라면서 광물 및 안보 협정에 대한 서명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특히 트럼프가 아예 원조 자체를 중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으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영국의 경쟁시장청인 C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14개월 만에 조사 끝에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서 합병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이후 오픈 AI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를 했으나 이번 거래로 추가적인 지배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의 FTC가 제의를 했었던 이 거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및 AI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제기한 바와는 조금 다른 결론이 영국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소식을 통해서 오픈 AI 기술을 핵심 사업에 통합하며 빅테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나 이번 승인으로 규제 불확실성 하나가 아주 크게 해소가 됐다라고 블룸버그가 평가를 하게 됐고요. 특히 오픈 AI는 안전하고 유익한 AI 개발에 집중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을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신들은 경쟁을 좋아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CMA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호 연결된 투자망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을 했고요. 구글과 안트로픽에 해당하는 파트너십도 예전에 승인한 바와 같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결론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류산암님과 함께했습니다.